그럼 바로 고민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그 사이에 우리 네. 원장님께 궁금한 피부 질문들은요.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아니면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딱 채택되면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사연은요. 익명 요청하신 한모 씨의 고민입니다. 지난주 점에서 자라는 털의 이야기를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 사실 저도 비밀인데 팔에 털이 자라는 점이 조그맣게 있어서 좀 스트레스거든요. 방송 듣기 전에는 이게 말로만 듣던 장수털인가? 이런 거 함부로 뽑아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에 찝찝했는데 지난주 방송을 듣고 미련 없이 뽑아버렸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러더군요. 아 진짜? 사실 자기가 징그러워할까봐 말 못했는데 나도 허벅지 뒤에 그런 점이 하나 있거든. 그러면서 보여줬는데요. 어머! 엄지손가락만한 큰 점에 털이 8가닥 아니 10가닥 12가닥 정도 되는 느낌의 털이 막 슝슝 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해맑게 말했죠. 우리 사이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니. 우리 정말 운명인 것 같아 자기야. 나 이거 남한테 털어놓은 거 정말 처음이다. 나 이제 진짜 자기한테는 숨기는 거 없어. 이런 감정 이거 너무 설레는데? 저의 당황스러움과는 달리 남친은 들뜬 모양인데 저는 하루빨리 없애주고 싶어요. 원장님, 이런 큰 점도 저번에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건가요? 왜 인터넷이랑 이렇게 보면요, 점이랑 암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 눈에는 평범한 점 같지 않아 보여요. 말씀해주세요, 제발. 네, 남자친구의 엄지손가락만한 큰 점이 네. 고민이라고 했는데 그쵸. 아니 여기 너무한 게 네. 점인지 암인지 약간 암까지 갔어요. 네. 근데 진짜 많이 걱정하세요. 크면 점 오. 크면은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네. 암으로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네. 와, 이게 그냥 점이라고 쉽게 봐서는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제 보통 선천성 멜라닌 세포 모반일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이게 출생 시부터 이제 존재하는 모반인데 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유병률이 전체 신생아의 한 1%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1명? 네, 평균적으로는. 근데 이제 크기에 따라 나누거든요. 네. 우리가 거대 모반이 있고요. 그리고 중형, 소형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연은 한 소형에 해당이 되겠죠. 소형. 네. 거대면은 진짜 큰 점은 어떤 크기 정도까지 있어요? 그게 20cm 이상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거는 흑색종이라는 암으로 변한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우리가 피부과 암 중에 제일 악성인 암이, 그러니까 위험한 암이 바로 흑색종인데 이 흑색종으로 가는 게 이 거대 선천성 세포모반에서는 한 2에서 한 10% 네. 정도까지도 보호가 돼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점인 줄 알았는데 이건 방금 있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병원에 가보기 전에 네. 집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부암이랑 점이랑 구분하기가 쉽진 않고 그리고 암처럼 보이더라도 조직검사에서 다행히 암이 아닌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암처럼 안 보이는데 하다가 실제로 조직검사 나왔는데 낮은 확률로 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흑색종이 아까 제일 위험한 암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흑색종을 감별하는 A, B, C, D, E가 있어요. A가 이제 에이시메트리 비대칭이고 B가 보더라인 경계가 좀 울퉁불퉁 하고 C가 칼라 색깔이 약간 불규칙적이고 D가 다이아미터 직경이 6mm 정도 이상일 때 네. 그리고 E가 이볼빙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이 좀 변화가 되는 경우 이 A, B, C, D 증상이 있으면 그래도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네. 급격하게 크기 변화가 뭐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거나 네. 아니면 뭐 색깔이 좀 변화된다거나 아니면 표면 쪽이 막 이렇게 막 통증도 있고 출혈도 있고 막 이렇게 막 피도 좀 나고 그러면은 조직 검사 받아보는 게 좋죠. 약간 미관상의 문제로 뺀다고 하지만 네. 딱 주의 깊게 볼 점이 있다면 네. 그럼 모양이 있나요? 전에 말했던 뭐 울퉁불퉁 이런 경계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색깔 자체도요 이렇게 아주 균질한 갈색이 아니라 막 다른
색깔, 뭐 잿빛도 좀 믹스가 돼 보이고 색깔도 다 이렇게 음영이 되게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복점은 없어요. 네, 복점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냥 조금 의심되면 크기 커지고 이러면 일단은 제거가 맞아요. 조직검사라든지. 옛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옛말 믿다가 막 피부 다 상하고 치기 놓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저희 이수진님께서 네. 입술에 있는 점도 뺄 수 있나요? 제가 입술 끝에 점이 조그맣게 있는데 가끔 뭐 묻은 줄 알고 떼주려고 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입술에 있는 점은 쉽게 빼요. 입술에 있는 점은 우리가 점막이잖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 입천장이 되었는데 한 네. 일주일간 고생한 적 있으세요? 없죠. 일주일은 없죠. 그렇죠. 입술, 보통 며칠 안에 아물죠. 근데 2, 3일 만에 껍질 딱 떼지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점막은 우리 외피랑 다르게 회복 능력이 엄청나요. 우리가 만약에 외피가 다 점막이었으면 우리 흉터 시술 없었을 거예요. 피부과 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입술도 점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점을 조금 공격적으로 빼더라도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입술에 있는 점을 쉽게 빼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물기가 닿으면 회복이 느리다고 하는데 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왜 입속은 회복이 빠르지? 침이 있는데 이 그쵸,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점막은 달라요. 회복 능력이. 빠른 거구나. 625님께서 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점이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체리혈관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생기는 빨간 점 같은 경우에는 노년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혈관염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자반증이라고 그래가지고 혈관에 염증이 생겨도 이렇게 빨갛게 점처럼 돼요. 근데 그거는 다른 질환들이 동반된 경우가 있어요. 뭐 자가면역 질환이나 뭐 신장, 콩팥이나 뭐 이런 간이나 이런 것들의 질환이랑 동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반증은 좀 감별을 해야 돼요. 진짜요? 이혜웅님께서 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마에 빨간 점이 있길래 소아과에 가니 혈관종이라고 하는데 혈관종은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선천성 혈관종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는 경우가 이게 사실은 돌 이전에 급격히 사라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대다수고 이제 영아 혈관종도 3, 4살이 되면서 크기가 급격히 주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점 사이즈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럼 크기가 작고 이러면 조금 경과관찰해도 돼요. 그럼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들도 꽤 많다. 일단 시간을 두고 아기는 좀 지켜보는 게 낫겠네요. 네, 조금은 봐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백용기님께서 네. 제가 털이 없는 편인데 점엔 털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점에 털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우리가 털이 가끔 이렇게 한 가닥이 길게 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의 점에 털이 많다면 이 선천성 멜라닌 세포 모반 일 가능성이 있죠. 거기엔 원래 털이 잘 생겨요. 네. 박유경님께서 그럼 점을 빼기 어려운 부위도 있나요? 점은 사실 깊이가 어디냐, 네. 뭐 그 사람의 회복 능력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정말 위치학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네. 관절 부위나 이렇게 텐션, 장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레이저로 점을 깎잖아요. 그럼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할 때 이렇게 비유성 흉터라고 살이 살짝 튀어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디냐? 입 주변. 그래서 입 주변에 점 깎아서 빼보신 분들이 그 부위가 오히려 불룩 튀어나왔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는 동생이 네. 그 코 주변인데 네. 점을 빼면 뺄수록 튀어나와서 사마귀처럼 됐어요. 네, 그게 점이 재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안에 흉터가 비유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들은 그렇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와, 질문 진짜 많네요. 이 질문 너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질문이 많아서 질문부터 빨리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신 김에 네. 자 이선희님께서 네. 출산 후에 점이 가슴, 배 등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개나 생긴 것 같아요. 왜 출산하고 점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이거는 평평사마귀일 가능성이 높죠. 그 전에 말했던. HPV 바이러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갑자기 번져요. 그래서 임산부분들이 출산 이후에 점 막 번졌다고 하면 거의 평평사마귀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병원을 내원을 하시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바이러스라서 번져요. 네, 그거 무조건 빼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얼른 이선희님 빨리 병원 일단 내원을 하세요. 네. 5820님께서 네. 목에 툭 튀어나온 점이 있는데요. 쌤디도 썸디도 점점 커지는 것 같진 않지만 거슬려요. 이거 빼러 갔더니 간단한 점 빼기가 아니라고 수술처럼 약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왔거든요. 꼭 빼야 하나요? 자, 목에 튀어나온 점이라고 했었을 때 튀어나왔다고 하면은 진피내 모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만큼 안에도 깊이 점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깎으면 점세포까지 깎이지 못하는 경우에 증식을 해서 다시 재발할 수가 있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수술처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엘리티컬하게 그러니까 평행한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몇 번을 절개해서 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레이저로 서서히 깎는 거를 권장드리죠.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 번에 진짜요? 걸쳐서 한다면.
황미경님께서 어렸을 때 연필에 찔려서 점처럼 되어버렸는데 없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점인가요? 점을 빼는 것처럼 시술 받으면 간단히 없앨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인위적인 타투라고 그래요. 인공적 타투, 아티피셜 타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연필가루, 탄소가루가 이렇게 박히면서 거기에 이 문신처럼 된 거예요. 제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많죠. 근데 이거를 점 빼는 것처럼 빼도 되는데 문제는 깊이 있다고 해서 레이저로 깎아버리면 생살도 많이 깎는 거니까 오. 우리가 아는 이제 토닝 레이저들 네. 중에서 이 탄소가루에 잘 먹게 파장대를 선택해서 때리면 이거는 잘 빠져요. 와, 저 쉬워요. 이거 거짓말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뻥치지 마. 어떻게 연필 때문에 점이 돼 이랬는데 진짜네요. 흔해요. 잿빛으로 약간 회색빛으로 보여요. 깊게 있어서. 정대영님께서 발바닥에 있는 점은 안 좋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 이것도 할 얘기 많죠. 이 발바닥이 우리 어르신들이 발바닥에 있는 점들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흑색종 있죠. 그 흑색종이 서양인들한테 흔한데 서양인들은 그냥 이제 몸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손바닥, 발바닥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추측은 어르신들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아니 옛날에 잘 몰랐을 때 이상하게 손바닥 발바닥에 큰 점이 있는 애들이 좀 젊은 나이에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뭔가 안 좋다라고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손바닥 발바닥에 흑색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바닥 손바닥에 있는 점은 제거나 검사가 필요하다. 우와, 대박이다. 김하연님께서 우리 아이는 3학년인데 아직도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어요. 괜찮은 거죠? 몽고반점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크기가 줄어요. 근데 물론 성인이 돼서도 조금 남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크기가 주니까 지금은 그냥 경과관찰하는 게 좋죠. 아기가 너무 미용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상. 근데 미용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해도 레이저 토닝으로 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빠지긴 빠집니다. 김효진님께서 네. 아들 엉덩이에 흰 점이 있어요. 아이가 크니까 점도 같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흰 점은 왜 나는 걸까요? 이것도 피부과 가서 빼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 흰 점은 빼는 게 아니죠. 이건 탈색 모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백반증이 아니라 탈색 모반이라는 건데 이게 멜라닌 이동에 제한이 생겨서 그러니까 점이 뭔가 점세포라든 멜라닌 형성세포라는 세포가 점을 만드는데 네. 이게 이동이 제한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적게 만들어지거나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아기였을 때부터 있어요. 근데 몸이 커지면서 같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진 늘어나요. 거구나. 사이즈가 늘어나서 이게 커졌다 느낌이 네. 들어요. 근데 이거는 치료 방법이 진짜 없어요. 없구나. 백반증보다 더 치료가 좀 없어서 근데 이거는 좀 경과관찰하는 게 좋긴 하죠. 자, 말씀 너무 잘하신다. 푹 빠졌는데 벌써 3부가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저희 어차피 4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네. 거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미세이 터치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와우!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 선생님과 함께 피부 고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궁금한 게 있다, 피부 고민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미어 터지고 있어요. 실시간이. 자, 우리 0154님도 와, 대박. 항상 알고 싶었던 내용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최고. 와, 김영숙님께서 지식이 많으시니 말도 술술 나오시고 짱 멋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제작진분들이요 매주 원장님이랑 방송 끝나면 뒤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실력자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막 이러면서 저희 감탄하거든요. 이게 원고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와, 그래서 질문이요. 네. 정말 폭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819님께도 네. 께서도 네. 깊은 점을 이것도 질문이네요. 바로.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샌디도 헷갈려 죽겠어요. 자, 네, 실시간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19님께서 네. 깊은 점을 뺐다고 해서 그 자리가 움푹 파이진 않겠죠? 그리고 그런 큰 점은 큰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깊은 점 뺐다고 해서 파일 수 있죠. 파일 수도 있고요.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흉터가 아무는 과정에서 비우성 흉터가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입 주변처럼 비우성 흉터가 잘 생기는 부위는 점을 제거한 다음에 그 비우성 흉터가 안 생길 수 있는 주사제를 좀 넣어줘요. 그런다가 그리고 깊은 점을 뺄 때도 그 사인이 있어요. 어느 정도 했다가 이 정도면은 피부 안쪽에 손상이 많이 가해질수록 당연히 흉터화가 잘 되겠죠. 네. 그러니까 손상이 가해지기 직전까지 멈춰야죠. 와, 그런 근데 식으로 해야죠. 확실히 원장님은 속
깊숙이까지도 더 이렇게 보고 해주시는 근데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의사분들이나 다 그러실 거예요. 제 그냥. 눈에는 선생님이 최고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수님께서 네. 아빠 등에 점이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흘러내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 빼야 하는 게 맞겠죠? 흘러내린다고 표현을 하시는 건 일단은 크기가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제거하는 게 맞죠. 그리고 퍼지면은 평평사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명아님께서 저희 어머니는 눈 앞트임 부분에 아주 작은 깨처럼 점이 났어요. 바로 눈 근처에 있어서 레이저 같은 걸로 하면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겁이 나는데 제거해도 괜찮을까요? 제거해도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안과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고 피부과에서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눈에 실드를 껴요. 네. 보호 그 쇠로 된, 쇠로 된 네. 것들이나 이런 거를 낀 다음에 아니면 고무로 된 걸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를 하죠. 홍진수님께서 네. 중학교 때 크게 멍드는 그 자리에 크게 반점이 생겼는데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자, 우리가 멍이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네. 혈관이 찢어진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죠? 혈관이 찢어지면 뭐가 나올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나오죠. 그럼 헤모글로빈이 밖에 나왔을 때 얘네가 헤모시데린이라는 물질로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멍이 심하게 들었을 때 가끔 색소 침착이 몇 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헤모시데린이 멜라닌의 사촌 관계에 있는 그런 애예요. 근데 걔네들이 멜라닌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레이저를 할 때도요. 그냥 색소 레이저로 빼면 안 되고 막 혈관 레이저도 같이 써줘야 되고 좀 네. 비교가 필요해요. 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리에 이렇게 맞아요. 울긋불긋 피부색이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많이 물어보셨었죠. 그래서 그 색 부위별로에 따라서 또 그쵸. 그 다르다, 치료가 다르다. 그럴 수 있어요. 약간 대신 붉은 톤은 오래 혈관 걸릴 레이저. 수 있다. 네, 좀 오래 걸려요. 이거.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0606님께서 제가 목에 중간 크기의 점 2개가 있는데 딸도 똑같이 태어났어요. 점도 유전이 되나요? 목점은 빼면 안 좋다는데 빼도 되나요? 일단은 뭐든지 유전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점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이제 생기는 멜라닌 세포 모반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들이 있죠. 후천적인 건 대부분 뭘까요? 원인이 후천적인 거? 햇빛? 자외선이죠. 자외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부터 일단 잘 바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도 않고 나는 왜 점이 증가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점은 빼면 안 좋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빼셔도 돼요. 네, 병원을 먼저 가보세요. 네. 김미희님께서 딸아이가 중학생인데요. 점이 많아서 점막이라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점 빼달라고 하는데 보통 점은 몇 살 때 빼야 좋은 건가요? 정해진 거 딱 있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아기가 협조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인데 만약에 완전 신생아인데 뭐 이렇게 수면 마취 같은 걸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우리가 점을 빼려고 하니까 가만히 안 있어. 네. 그럼 오히려 제거하려다가 움직임이 많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기가 협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점은 언제든 빼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 같아요. 중학생이면 한참 성장기잖아요. 네. 그래서 점을 빼면 네. 혹여나 흉터가 생기거나 커질까봐라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더 젊었을 때 피부 세포가 재생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흉터가 생길 애들은 나이 들어 빼든 어렸을 때 빼든 생기는데 네. 문제는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피부 재생 능력이 좋으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뺐다고 흉터가 잘 생긴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 우리 아내리님께서 네. 점이 간지러우면 빼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점이 간지러운 게 아니라 그 주변이 간지러웠을 수도 있고 1번,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점이 막 출혈이 좀 있다거나 다른 습진병변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거하는 게 맞죠. 표면이 불규칙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진영님께서 몇 년 전에 얼굴에 있는 점을 다 뺐어요. 그런데 유독 볼록 튀어나온 점 하나만 몇 번을 빼도 다시 생깁니다. 이렇게 안 빠지는 점이 있나요? 네. 포기해야 되나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튀어나온 점, 진피내 모반이어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을 깎았는데 신부에 있는 모반 세포가 남아있어서 재발을 했을 수가 있고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점을 깎다가 그 아무는 과정에서 비유성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바닥에 이 비유된 흉터들이 생기고 그 위에 점이 살짝 재발을 하니까 점이 튀어나오게 재발을 했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생긴 부분은 자꾸 또 비유성 흉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1번인지 2번인지 잘 감별을 해서 제거하는 게 필요하죠. 선생님 숨 좀 돌리세요. 안 되겠다. 숨 좀 돌려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네.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니. 한번 돌리고 네. 그러면은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세븐. 피부에 대한 다양한 썰에 대해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심연철의 팩트 체크. 김하영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밤마다 클렌징 티슈를 쓰고 있는데요. 자주 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클렌징 티슈 정말 피부에 안 좋나요? 자, 선생님 팩트 체크. Yes or no? Yes. 다음 팩트 체크. 0607님의 질문입니다. 저희 딸 허벅지에 큰 살이 생겼어요. 튼살이 붉은색일 때는 관리가 되지만 흰색으로 변하면 안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선생님, yes or no? No. (9071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드름이 많은 피부라서 세숫물에 식초 3국자씩 넣어서 세안합니다. 이거 여드름에 도움되는 거 맞죠? 자, 선생님, yes or no? No, no, no. no, no, no! 피부에 대한 각종 카드라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질문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는 거 건조해지고 안 좋다고 하는데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피부 장벽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을 닦아낼 때 당연히 뭐 클렌징 패드나 티슈로 닦아내면은 편리하기도 하고 뭐 일회용이니까 좋기도 한데 네. 문제는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 자극이 진짜 안 좋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어떤 화장품의 화학 성분들 안 좋은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뭐다? 물리적 자극이다. 네, 마찰 같은. 그렇죠. 반복적 마찰이죠. 아, 이거는요, 그 클렌징 하는 거 우리 심현철 원장님의 그 너튜브 가서 보시면은 아주 제대로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꼭, 왜냐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꼭 들어가서 클렌징 하는 방법 너튜브로 한 번만 꼭 봐보세요. 대박이에요. 자, 그래, 다음 팩트 체크죠. 튼살은 한 번 생기면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노라고 했습니다. 네. 자, 튼살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안에 지방이든 우리가 키가 크면은 뭐 이렇게 뼈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갑자기 커지면서 네. 살이 찌든 키가 네. 크든 하면서 피부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용물이라니까 좀 징그러운데요. 그렇죠. 안에 있는 구조물이 커지면서 피부가 이걸 못 따라가니까 살이 트어지게 되는 게 튼살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튼살이 초기 때는 붉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초기 때 붉은 튼살이 때만 치료의 예후가 좋고 흰색 튼살인 경우에는 치료의 예후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네. 요즘에 저희가 학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슈화되어 있는 게 안에 이제 콜라겐 형성 물질들이 굉장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트어진 이미 오래돼서 트어진 흰색 튼살에도 이렇게 안쪽에다가 살을 좀 찢어주면서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좋아요. 우와, 네, 그래서 진짜요? 요즘에는 흰색 튼살인 경우에도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붉은색 튼살 아니면 흰색 튼살인 경우에는 좀 되게 막 보수적으로 얘기하거나 좀 치료 어렵다 얘기했는데 요즘에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그쵸. 직접 보신 거죠? 네, 실제로 흰색 튼살 하게 되면 속이 쏙쏙 들어갈 정도로 조직이 되게 피부랑 달라요. 되게 쑥쑥 들어가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되게 탱탱해지면서 옆에 살이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임산부들은 튼살에 맞아요. 대한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그래서 막 바르는 크림이나 이런 걸로 막 되게 하려고 하는데 네. 요새는 또 예후도 좋다고 하니까. 네, 튼살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튼살은 일단 첫 번째로 체중 감량을 같이 해줘야 돼요. 치료를 하더라도 살쪄서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 체중 감량도 안 하고 치료만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구조물이 또 넓어지잖아요. 또 넓어집니다. 그 두 번째가 임산부분들이 진짜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는데 자, 임산부분들 자꾸 막 이렇게 튼살 크림 같은 거를 자꾸 뭐 사서 딱 하는 것보다 보습제를 진짜 자주 발라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자주 바르냐면 정말 빈틈을 주지 않고 자주 바르잖아요. 그러면 튼살 진짜 하나도 안 생길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걸 잔소리를 엄청 해가지고 매번마다 바르시는 분들은 정말 튼살 안 생겨요. 네, 근데 뭐 가끔 아침 저녁 딱 2번 바른 다음에 나 많이 발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기 청소년들도 막 네. 키 클 때 미리 좀 보습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어머님들이 잘생기는 부위 있어요. 네. 딱 이렇게 무릎 옆쪽이나. 전 잘 몰라요. 많이 네. 안 커봐서. 네, 그래서 우리가 키 클 때 생기는 부분들에 보습제를 과도하게 발라주면 상식적으로 살이 트어지는 부분인데 거기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덜 트겠죠. 약간 덜 수분도 트어지겠죠. 넣어주고. 그렇죠. 덜 뜯어져요. 꿀팁입니다. 네, 되게 성장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에게 꼭 챙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네. 저는 나나나나나 뭐 노래인 줄 알았는데 진짜 노래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바로
세숫물에 저희 작가님이요 이거를 원고를 이게 글을 3스푼인가 싶어가지고 몇 번을 봤는데 정확히 3국자라고 했습니다. 네. 식초물을 3국자씩 넣어서 세안을 새 한대요. 스푼이든 새 국자든 간에 일단은 식초 자체가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겠죠. 약산성이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정도의 약산성이 아니라 식초를 이렇게 피부 표면에 닿으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드름균이라는 게 네.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은 오히려 증식을 더해요. 그리고 표면에 있는 균들이 감염도 잘 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피부에 뭔가를 썼는데 야 이거 진짜 비싸대. 야, 천연 뭐 좋대. 근데 뭔가 따가워. 그럼 일단 안 쓰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효능이 어쩌고 자식을 떠나서 나한테는 적어도 피부에 미세한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 있어요. 따가워도 그거 이기고 버티고 나면은 피부에 득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요. 있거든요. 아니요. 아, 그쵸. 피부가 그건 발악하는 거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맞죠? 자, 우리 김영숙님께서 실시간 사연 또 읽어볼게요. 네. 원장님은 혹시 직업병이 있으시다면 혹시 얼굴 보시나요? 아이 뭐 특별히 보진 않아요. 응. 예, 그냥 뭐 피지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제가 오히려 쳐다보면 굉장히 이렇게 낯뜨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피부 상태를 체크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 저는 그냥 쳐다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 네. 우리 김영애님께서 김이나 잡티는 시중 약국에서 파는 크림 바르면 없어질 수 있나요? 자, 이게 클리그만 포뮬라라고 해서 클리그만이라는 교수가 만들었던 3가지 용법을 믹스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거의 이제 교과서적으로 돼 있는 물질인데 얘네가 실질적으로 있는 색소를 막 탈색시키는 개념은 솔직히 아니기는 해요. 새로 만들어지는 멜라닌을 좀 억제해주고 각질층을 좀 탈락을 살짝 시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잡티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는 못하고 기미는 조금 예방이나 아니면 조금 더 짙어지는 걸 막아주는 정도지 이걸 쓴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오히려 용량 크게 높게 바른다거나 오히려 많이 바른 경우에 붉어지면서 기미가 더 증가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발라야 돼요. 주의사항대로. 7095님, 네. 전 배에 튼살 너무 많아요. 출산 30년째인데 지금이라도 보습제 많이 발라주면 튼살 치료가 가능할까요? 자, 출산 이후 30년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습제를 바른다고 있는 튼살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고 네.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요새는 또 예후가 좋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잠깐만 시간 어떻게 짝짝이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선생님 보내드릴 시간으로 가야 벌써 돌아왔어요. 선생님 마지막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보습제 자주 여러 번 바르는 거 꼭 습관하시고요. 우리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심 원장님과 피부 자부심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원장님 보내드리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